여러분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함에 종이를 넣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믿는다면 오늘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여러분에게 매우 차가운 경고를 던질 것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28일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은 현대 사회주의 독재가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쓰고 권력을 찬탈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지어 놓았는데 그 핵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최후 보루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엘비스 아모로소는 마두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져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진행하며 명백한 반칙도 득점으로 인정해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확보한 개표 대조표에 따르면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상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마두로의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대법원 역시 마두로가 임명한 판사들로 가득 차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사법부가 법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명령을 정당화하는 법률 자문 기구로 전락한 순간 국민의 투표권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관의 핵심 요직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기관의 중립성이 무너진 국가가 얼마나 쉽게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제도를 장악한 독재자는 이제 법이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들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진실은 힘을 잃고 오로지 권력이 허용한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방송국들은 마치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두로 정권의 업적을 찬양하고 국가의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사는 강제로 폐간되거나 장비가 몰수되었으며 기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국을 떠나거나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돔 안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정권이 보여주는 홀로그램만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른바 증오방지법이라는 모호한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시민 중 2,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에게는 테러리즘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되어 X나 왓츠앱 같은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감시함으로써 국민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려 합니다. 이는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의 단결된 목소리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론 통제는 단순히 뉴스를 검열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사고방식 자체를 개조하려는 심리전이며 이는 모든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공유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거짓을 노래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는 붕괴되고 오로지 생존을 위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남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독재자의 초상화가 걸리는 현상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불이 꺼진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침묵의 고통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공기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곳에 정치적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증명하는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을 앞세워 수많은 기업을 국유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가 이제는 생필품조차 부족해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로 전락한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의 독약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생산 설비를 몰수한 뒤 이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에게 맡겨 결국 공장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했던 어리석은 선택이 국민 전체를 빈곤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유사한 각종 현금성 복지 정책은 국민을 자립적인 시민이 아닌 국가의 처분에 목을 매는 배급 대상자로 전락시켰습니다. 클랍이라고 불리는 식량 배급 상자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통제와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며 투표를 강요하는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경제적 예속으로 파괴하는 가장 비열한 통치 방식입니다. 국가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 국민은 저항할 힘을 잃게 되며 이는 독재자가 노리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잃은 시민은 정권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느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기업 죽이기가 결국 국가 전체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드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상실한 자리에 남은 것은 권력자의 배를 채우는 부패와 국민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가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연대와 기술적 통제라는 더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기술을 통한 국민 통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나 디지털 화폐를 통한 자금 흐름 추적은 독재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통제 도구입니다.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될 때 정부는 반대파의 계좌를 클릭 한 번으로 동결시키고 경제 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총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디지털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면서 뒤로는 거대 독재 국가의 감시 기술을 수입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독재자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베네수엘라의 자원과 결탁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 체제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으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경제 및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한 실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도입하려는 디지털 화폐와 감시 체계는 결국 정권에 반대하는 자는 굶어 죽어야 한다는 무언의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전체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특정한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 독재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선거기관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하수인으로 만들며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적 종속을 유도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독재자는 처음에 항상 정의와 평등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며 등장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참혹한 인권 유린과 빈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반미나 민족주의를 선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제물로 바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수많은 독재 국가가 걸어갔던 길을 베네수엘라는 지금 가장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현실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이성을 압도하며 국가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할 때 어느 국가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두로 정권이 보여주는 저 추악한 권력욕의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감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